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4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찰에 의하여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두산건설에 용도 변경 특혜를 주고 두산건설로부터 성남FC 구단, 당시 구단주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성남FC 구단이 광고비 명목으로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3자 뇌물공여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을 때 쓰였던 법리로서 아주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130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성남시장 이재명이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은 두산건설이고 뇌물을 받은 제3자는 별도의 법인체인 성남FC가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 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하느냐라고 항변을 하는데, 이거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최서원이 받은 돈을 박근혜가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라고 했던 이야기가 요사이는 이재명 측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이 세상에 좀 공평한 점이 있고 그것이 주기적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3자 뇌물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서원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서원 딸에게 34억 원 상당의 말세피를 지원한 것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건설의 경우는 묵시적 청탁이 아니라 명시적 청탁을 성남시에 했다고 경찰은 판단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법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부지 3,000평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 두산건설이 건물을 짓도록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주변 내 땅값이 몇십 배나 올랐다. 그 대가로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냈다. 이것은 묵시적 청탁이 아니라 명시적 청탁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은, 설사 55억 원의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좋은데 썼다, 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좋은데 썼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정한 청탁을 했던 겁니다. 즉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쟁점입니다. 지금 드러난 걸로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경찰이 확신하고 있고 저도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합니까? 이재명을 편드는 사람들? 이런 기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017년 4월 4일, 4월 8일, 4월 10일 검사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지고 이 신문을 합니다. 신문 기록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마협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질책한 적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삼성이 하나보다 못한다는 말 역시 이 부회장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결혼 출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검사가 꼬치꼬치 묻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의 수첩에는 2016년 1월 12일자로 승마협회장, 현 회장 연결, 승마협회 필요한 것, 마사회 지원, 올림픽 대비 선수 말 구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울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대가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가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의의가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았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3년 반 하루하루를 노력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르 K재단에 낸 돈까지 뇌물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습니까? 그 돈은 제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선거물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경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합병에 찬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삼성에서 저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해줄 게 없었는데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항변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쇄살인범에게도 그런 장기형 선고는 안 합니다.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한 판사들, 그 판사들이 이번에 이재명 사건을 맡으면은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어떻게 적용하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재명 의원은 칼날을 잡았습니다. 칼자루는 판사가 지금 잡고 있는데 과거에 박근혜를 재판한 그 법리가 바로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뻔한 것 아닙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를 뭐 특검으로 올가매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김건희를 밟고도 탈출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